안녕하세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진행하는 행복지기 김덕연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죄는 on the basis of sex인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의 감동과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대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을 통해 법정의라는 묵직한 주제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성별이라는 벽을 넘어 평등을 외친 한 여성 변호사의 용기와 우리 사회 사법 시스템의 현재를 돌아보며 법정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 담쟁이 넝쿨별로 시작합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덕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담쟁이 넝쿨별은 자전거 탄 풍경이 2001년 4월 11일에 발매한 곡입니다. 이 노래는 1999년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안전 불감증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어린 학생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죠. 자전거 탄 풍경의 담쟁이 넝쿨별은 이러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곡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 과장 등 공무원들에게도 공동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히 민사적인 책임 소재를 넘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사법적인 노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첫 코너 들어갑니다. 유미라 선생님이 전하시는 직업의 세계, 세상의 모든 직업. 오늘은 연구원에 대해 말씀해 주시네요. 세상의 모든 직업.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직업 이야기의 유미라입니다. 학생들의 진로 희망을 얘기하다 보면요, 자연계열 학생들 사이에서 연구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뭘 연구하고 싶니? 하고 물어보면 딱히 연구 주제를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요, 연구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여유 있으면서 사무실과 실험실을 오가는 학구적인 분위기와 조금은 자유로울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고등학교에는 전문가 특강이라는 포맷으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분리해서 격주로 쟁쟁한 분들의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하면 엄청나게 좋은 강의가 끝도 없이 업로드되고 있지만요, 오프라인은 온라인과 또 다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시는 분의 카리스마를 직접 느낄 수 있고, 온라인 강의처럼 정제되어 있지 않지만요, 꺼끌거리는 멋이 흥미롭고 현장만의 맛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특강을 권유하면서 강의에서 대단한 것을 얻으려 하지 말고 작은 영감 하나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저도 지난주에는 미래의 화학이라는 특강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연구원이라는 직업을 구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이시니 연구원의 과정을 거치셨겠지 하는 마음으로요. 그런데 이 교수님은 박사 후 연구원 과정까지 마치셨더라고요. 박사 후 연구원이란 용어 좀 생소하신가요? 박사 후 연구원은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대학교 또는 그 부설 연구소, 각종 연구기관 등에서 소속되어서 전공 분야와 관련한 주제로 연구를 하면서 고정급을 받는 계약직 연구원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영어로 포스트 닥터,
또는 포스트 닥터럴 펠로우 등으로 칭하고 해외에서는 주로 포스트닥이라고 줄여서 말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포닥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닥은 주로 취업이나 교수 임용 전에 임시적으로 거치는 과정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강의로 돌아가서요. 이 교수님 정말 공부 하나로 끝장을 내신 분이시더라고요. 국내에서 유수의 과기원을 거쳐서 해외 석박사에, 포닥에 대학교 교수님에, 게다가 화학과 교수님이라 강의에서 알 수 없는 부호와 기호 수식까지 저 정말 정신줄 놓지 않으려고 기를 썼습니다. 저의 짧은 지식 탓으로 강의의 맥락을 놓칠 것 같다 열심히 필기하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알아듣는 척하면서 100분 동안 죽어라 강의를 쫓아갔는데요. 아마도 온라인 강의였다면 중간에 분명히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바로 앞에 교수님이 계시니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도 아이들은 띄엄띄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까지 준비한 학생들을 보니 기특하더라고요. 특히 교수님 강의 초반에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석박사 과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수님께서도 대학교에서 재직하시면서 지금까지 50여 명 정도의 석박사와 그 중에서 67명의 교수를 배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기업체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지만 상당수가 기업체나 정부 출연 기관의 연구원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시네요.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교수님을 만나게 되는 학생들은 절반 정도는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학교 출신이지만 또 절반 정도는 전국 각지의 대학교에서 진학한 학생이라고 하네요. 대학원부터의 역량이나 성과는 출신 학부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고 하십니다. 교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도권 대학 학부 졸업 후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석사학위까지 취득하고 지금은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 중에 우리에게는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둔 알파고로 알려진 구글 딥마인드의 CEO인 데미스 허서비스가 작년 노벨문학상을 공동 수상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기존의 실험실에서 무한반복하여 연구원들의 피땀 눈물로 얻어지는 데이터나 물질들이 AI로 단 30분 만에 밝혀낼 수 있다는 사실과 같은 업계의 게임 체인저의 등장입니다. 이제 실험실이나 연구실, 나아가 연구원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예상도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말씀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은 분야에서 제일 먼저 궁금해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호기심이라는 친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얼마나 키워나갈 것인가가 오늘의 궁금증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부지런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이선 레인과 어니 사벨라가 부른 하쿠나 마타타 듣고 왔습니다. 워낙 잘 알려져 있죠. 심바, 티몬, 푼바가 함께 부르는데요. 1994년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라이온 킹의 OST입니다. 하쿠나 마타타는 스와힐리어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 소식 알아볼까요? 차원 기자 연결합니다. 교육 소식.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지금 굉장히 저희 교육언론체 홈페이지에서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는 기사가 있어서 그걸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고교 학점제 관련해서 그렇죠. 다룬 네. 기사가 있는데 이러다 자퇴생 속출할 것 전교조 교사노조 고교 학점제 폐지하라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우리 이영희 기자가 쓰셨고 고교 학점제 관련 기자회견 현장에 직접
가서 취재를 하셨길래 그 기사를 또 가지고 와 봤고요. 기자회견은 8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 녹음일 기준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던 기자회견이고요.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뭐 기자회견 단골 장소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고교 교사 1만 9,664명이 반대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점은 전교조랑 교사노조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점인데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단체가 항상 그렇게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긴 한데 아무튼 이번에 함께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중요하게 두 단체가 모두 입장을 공감하는 사안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시 우리 교육언론청 홈페이지에서 이러다 자퇴생 속출할 것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나올 수가 있고요.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게 올 3월 새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학점제 뭐 저는 지금 대학생이니까 익숙하죠. 그래서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학점을 따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걸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겠다고 해서 도입을 한 게 고교 학점제인데요. 지금 시작한 지는 그래서 한 2개월 된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예 폐지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교조랑 교사노조가 함께 이거 즉각 폐지하라 이런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거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더 자유롭게 수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짜준 시간표대로 정해준 수업들 초중고에서 들었을 때보다 지금 대학 와서 선택해서 들으니까 훨씬 더 좋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를 한번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선언문을 한번 봤더니 이 고교학점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 또 진로 맞춤 교육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선택을 가장한 또 다른 경쟁 장치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압박 때문에 어, 그 사실제로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자유로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고교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내신 상등평가의 확대 그리고 2028 대입 개편안은 이 과목 선택의 자유를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고 오히려 경쟁력을 심화시킬 뿐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런 반면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조성모 기자가 쓴 고교학점제 폐지안이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하지만 취지는 잘 살려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폐지하자는 주장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성공적인 운영과 안착을 위해서 절대평가 체제로 여기도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안정적인 대안 입시가 이루어지도록 절대평가 도입 또 교사 업무부단 시주의 감축 이것도 또 같은 이야기죠. 효율적인 재구조와 그다음에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학점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 이런 거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오늘 선곡은 아바의 The Winner Takes It All이라는 노래를 가져와 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박하늘 학생이 단독으로 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술, 그 중에서도 대표적 화가인 일리아 레핀을 소개합니다. Hello. Здравствуйте. Konnichiwa. 봉수. 大家好， Building bridges to a wider world. 여기는 다문화학교입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를 말하다 저희는 방과후 학교입니다. 보통 우리가 러시아의 예술에 대해 떠올릴 때 혹시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대부분이 발레, 클래식 혹은 문학들을 먼저 떠올리시곤 할 텐데요. 그래서 비교적 러시아의 미술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화가 일리아 레핀을 소개해드리면서 러시아의 미술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리아 레핀은 1844년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 추구예프에서 태어났습니다. 15세의 나이로 이코나가인 부나예프의 견습생이 되어 성화와 초상화를 그리며 돈을 벌었는데요. 러시아의 명문 미술학교인 상트페테르부르크 미술학교에서 공부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바로 작품 설명을 통해 일리아 랩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리아 랩핀의 볼가강에 베끄는 인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일리아 랩핀이 네바강을 걷던 중 발견한 한 장면을 습작한 것인데요. 그림에는 남루한 차림의 노동자들이 보이고 그들이 끌고 있는 커다랗고 무거운 배를 볼 수 있습니다. 인부들의 표정은 각각 다양한데요. 분노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지친 사람, 개혁의 열망이 보이는 듯한 눈빛을 지닌 사람 등 랩핀은 인물 하나하나의 감정들을 그림에 나타냈습니다. 그림의 구도도 주요 대상들이 대각선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19세기 말 러시아는 전제군주 차르의 치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가 많았습니다. 일리아 랩핀은 호화스러운 배와 대비되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의 다양한 표정들로 당시 러시아의 비참한 형실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반 네제와 그의 아들이라는 그림인데요. 어려서부터 이반 네제에게는 불행한 일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또 황실 특유의 살벌한 권력 투쟁까지. 지칠 대로 지친 이반 네제는 심한 정신적 장애를 앓았으며 엄청난 폭군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도 의심하기 바빴으며 아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내들을 모두 수녀원으로 보내버렸죠. 그러던 중 아들의 세 번째 아내가 임신 중이었을 때 이반 네제는 그녀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고 뱃속의 아이는 그만 유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화가 난 아들은 이반 네제에게 항의를 하러 찾아갔지만 이반 네제는 아들을 쇠 지팡이로 찔렀으며 아들은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림에서는 피를 흘리는 아들을 안고 아들을 이렇게까지 만든 그 자신에 대한 절망적인 감정과 본인의 삶에 대한 회한과 슬픔이 담긴 표정을 짓고 있는 이반 네제를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아들을 죽인 건 이반 네제이지만 그의 표정을 보면 어쩐지 그의 안타까운 삶에 대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일리아 랩핀의 그림은 누군가가 얘기해주지 않았음에도 그림만으로도 많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일리아 랩핀은 이동파 작가의 대표주자로서 당시 사회를 고발함은 물론 표현적인 기법만이 아닌 사람들의 감정과 내면까지 전달해주며 미술의 리얼리즘 분야에 큰 영향력을 미친 화가인데요. 일리아 랩핀의 이런 작품들은 기술적으로 러시아의 미술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예술로 사회를 표현하고 마음을 울리며 민중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예술적 가치관마저 러시아 최고의 화가로 평가받을 자격이 충분해 보입니다. 여담으로 랩핀은 미술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 만큼 미술에 미친 남자, 미미남이었다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그리며 손이 떨리자 가족들이 급기야 그림을 치워버렸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그림에 미쳐있던 레닌의 감정이 어땠는지 완벽히 알 순 없지만 어떤 일에 몰입이 되어 있고 미쳐있는 그 순간은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 신분인 저로서는 저에게도 다른 학생들에게도 또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랩핀만큼 최고 수준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몰입하고 미쳐있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마데온의 No Fear No More 들려드리며 저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음악가인 마데온의 No Fear No More 듣고 왔습니다. No Fear No More는 마데온이
오랜 슬럼프를 극복하고 2019년 11월에 발매된 자신의 두 번째 정규 앨범 굿 페이스, 여기 7번째 트랙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곡 제목 그대로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팬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박하늘 학생이 소개한 일리알 랩인 러시아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삶,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민중들의 모습을 생생하고 진실하게 묘사했다고 하네요.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학교와 영화. 오늘 학교와 영화는 2018년 개봉한 미국의 전기 법정 드라마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관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젊은 시절과 그녀가 겪었던 초기 사건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화는 1950년대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고 졸업 후에도 변호사로서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중 남성 간병인의 세금 공제 신청이 여성만이 가족 간병인으로 인정된다는 법 조항 때문에 거부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주인공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남편 마틴과 함께 성차별적인 법 조항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는 중요한 순간에 흐르는 OST, 마이클 데너의 The Times Have Already Changed 듣고 오죠. 시대는 이미 변하고 있다. 루스가 낡은 관습과 차별에 맞서 싸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임을 암시하는 중요한 장면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죠. 영화는 당시 만연했던 성차별의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법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개인의 노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남녀 차별이라는 것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불평등 문제임을 시사하며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감독은 미미 레더이고 음악 감독은 마이클 테너입니다. 또 들으실 OST And May It Please the Court,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법정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녀가 성차별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하는 모습과 함께 이 음악이 흐르면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죠. 이제 마지막으로 들으실 OST는 캐사의 Here Comes the Change. 이 곡은 영화 On the Basis of Sex의 엔딩 크레딧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실제 모습과 함께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영화의 감동과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래의 가사 자체가 변화를 향한 희망과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영화의 주제와도 잘 어울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원공동체 라디오 김덕년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교육 도서관. 요즘처럼 우리 사회에 법원이 관심에 집중되었던 적이 있었나요? 오늘은 2014년에 발간된 전국사회 교사 모임에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낸 12가지 의미 있는 판결을 통해 법과 정의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판결이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 쟁점, 판결의 내용과 그 이후 사회에 미친 영향까지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평등한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왜곡된 의사는 국민의 진실한 의지가 될 수 없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가?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고문하는 것은 무죄일까? 우리 한국 사회를 진보로 이끈 판례들과 함께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 개인의 권리나 재산권과 같은 민법 판례들, 그리고 아직 논란의 중심에 있거나 약자의 입장에서 아쉬운 판결들도 소개합니다. 이 책은 현직 사회교사들이 직접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판결들을 선정하고 해설하여 학교 현장의 생생함과 교육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인권, 환경,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판결들을 다루어 청소년들이 폭넓은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법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각 판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더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사회 문제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도록 유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법관의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을 법이라는 렌즈를 통해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유익한 책입니다. 학교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김동연의 행복한 학교 이야기. 오늘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현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의 아름다운 노래, 담쟁이 넝쿨별에 담긴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사고의 안타까운 이야기부터 영화 세상을 바꾼 변호인을 통해 여성으로서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차별에 맞서 싸웠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며 시대의 변화를 이끌었던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사회 교사 모임에 우리 사회를 움직인 판결을 통해 법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변화를 만들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 Electric Light Orchestra Midnight Blue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지기 김동연이었습니다. 행복이 늘 당신 곁에 있기를.